마침내 제가 오래도록 와보고 싶었던 도시에 왔습니다. I still dream about you every night. 그 오래된 바램에는 두 개의 영화가 들어있습니다. 원스 그리고 싱 스트리트. 이번 영상은 그 두 영화의 촬영지에 방문했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두 영화를 보지 않고 이번 영상을 보신다면 아니 이 친구는 여기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난리일까?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 두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잠시 이 영상을 끄고 그 두 영화를 보고 난 다음 다시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혹 여력이 안 되시면 원스라는 영화 하나만 보셔도 좋고요. 분명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조회수도 무척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게 제게는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부디 이번 영상이 그 두 영화를 추억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곳이죠. 남자 주인공, 줄여서 남주라고 부를게요. 남주가 버스킹을 통해 모은 돈을 남주의 옛 동료가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추격 끝에 도달한 장소가 바로 이 공원인데요. 저는 영화 원스를 지금까지 한 5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이 공원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시청을 거듭할수록 영화 속 모든 장소에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보시다시피 그저 평범한 공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와, 내가 드디어 이곳에 오다니. 그리고 바로 남주가 야밤에 홀로 버스킹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이곳에서요. 아마 영화 원스를 보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왔다면 10중 8구는 그냥 지나칠 장소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이곳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관객인 여자 주인공, 즉 여주가 등장하죠. 둘이 처음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면 가게는 모두 바뀌었지만 건물의 틀과 공간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당연히 다음날 낮에도 갔습니다. 영화에서도 바로 같은 장소의 낮 풍경으로 이어지거든요. 원스라는 영화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더블린이 버스킹의 성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곳 시내거리 곳곳에는 버스킹을 하는 이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실력이 그렇게 출중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괜히 그들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풍족하지는 않아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밥벌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도 저도. 그리고 남주와 여주는 이 건물에서 나와서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바로 이 카페에서요. 여주는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관절염이 생겨 자살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음악적 유산에 관한 이야기. 영화에서는 이렇게 바깥에서 카페 안에 앉아있는 두 남녀의 모습을 비추는데요. 이 자리가 두 주인공이 앉았던 자리인데 몇 번 자리가 비어서 저도 한번 앉아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둘은 건너편의 악기 판매점으로 가서 그 유명한 노래 Falling Slowly를 부릅니다. I don't know you, but I want you all the more for that. 잘 참으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악기 판매점은 없어졌더라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저는 반드시 들어가 봤을 겁니다. 이곳 기억나시죠? 남주의 가게이자 집입니다. 저는 이곳에 도착했을 때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여러분 왜 어릴 적 살던 곳에 한 번씩 찾아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변한 게 거의 없을 때 느껴지는 그 아련하면서도 포근한 그 기분, 뭔지 아시죠? 제가 이곳에 왔을 때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간판의 모양, 적혀있는 전화번호, 심지어 저 빨간색 글씨의 팻말까지 영화 속 장면과 똑같습니다. 저는 무작정 들어가서 주인께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했더니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흔쾌히 촬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간 저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이 찾아왔었겠죠. 영화 속에서 남주는 이곳에 여주를 데려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남주는 여주에게 좋은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척 짧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주 또한 자신과 같은 마음일 거라는 착각을 하는 데 있죠. 이런저런 대화 중에 남주는 여주에게 자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주는 fuck this 라고 말한 후에 바로 자리를 떠나버리죠. 이 장면은 정말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20대 초반에 그랬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주 또한 남주를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여주의 가족과 남편에 대한 이야기. 이곳도 그냥 일반적인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한 30분 정도 서성이면서 촬영도 하고 또 영화 속 장면도 떠올려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주가 솔로곡을 부르는 장소인데요. 영화에서는 밤에 촬영된 장면입니다. 사실 밤에 왔어야 참 좋았을 텐데 이곳이 더블린의 북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북쪽 지역이 치안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낮인데도 한 두세 무리 정도가 저한테 와서 괜히 시비를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모르게 자꾸만 여주가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이곳은 남주와 여주가 드라이브를 하다가 도착한 곳입니다. 이곳은 영화를 꼭 보지 않았더라도 꽤 근사하게 느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여주가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주는 여주에게 아직도 그를 사랑하냐는 말이 체코어로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마자 바로 체코어로 물어보죠. 여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밀르 떼베. 체코어예요.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이 부분이 번역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당시 그 뜻이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에 대한 여주의 마음이 이 영화에서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영화의 음악에 흠뻑 빠져 있었고 그 음악 사이로 흐르는 두 사람의 모습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 저는 늘 그랬듯 어느 우중충한 날씨에 영화를 다시 찾아보다가 문득 그 장면에서 멈춘 다음에 그 뜻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을 알고 난 다음 영화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뜻을 알기 전에는 저는 여주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새 남편과 함께하는 현실을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사랑이 아니라 현실을 스스로 선택했던 겁니다.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냐는 남주의 물음에 대한 여주의 대답, 밀르 떼베. 그 말뜻이 너를 사랑해였어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보다는 현실적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던 순간 말이죠. 저도 그랬던 순간이 있어서 이 여주의 선택을 떠올릴 때마다 참 마음이 살짝 아립니다. 남주와 여주 그리고 남주가 섭외한 밴드는 며칠 밤낮을 보내며 함께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량 스피커로 음질 테스트를 할 겸 다 함께 차를 타고 바다로 향하는데요. 바로 이 바다입니다. 처음에는 어쩜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날씨에 여기 오는 저도 참 제정신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전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 저는 여행할 때 날씨가 8월 이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더블린에서 보낸 일주일 중 하루 종일 쨍하고 맑은 날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구름 사이로 햇살이 삐죽 튀어나온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날들이 우중충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영화 원스에서 본 더블린 또한 흐리고 축축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어쩌면 영화의 이 아름다운 음악들은 그러한 풍경과 대비되어서 더욱 빛이 났던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더블린이 오히려 맑지 않아서 참 좋았어요. 여행에는 날씨뿐 아니라 그 여행지에 얽힌 개인의 서사 또한 무척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 싱 스트리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만의 길티 플레저가 있나요? 혼자서 무척 재밌게 즐기고 있지만 남들에게 말하기는 좀 남새스러운 그런 취향 말이죠. 제게는 싱 스트리트가 그 길티 플레저 중 하나입니다. 영화의 노래도 좋고 가사도 스토리도 참 좋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조금 유치한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남들 앞에선 꽁꽁 감추고 있는 제 안의 어린아이를 이 영화는 늘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싱 스트리트란 이름의 학교, 영화의 주 배경이 되는 공간입니다. 남주는 갑작스레 전학을 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침도 겪으면서 점차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개 방식은 다소 엉성하지만 때로는 그 엉성함이 우리 사춘기 시절의 그 미숙함과 닮아 있어서 저는 되려 그 과정을 흐뭇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주와 여주가 처음 만나는 공간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집의 계단인데 남주는 여주에게 한눈에 반해 그녀에게 다가가 용기 있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자신은 밴드를 하고 있다고. 어릴 적, 아니 중년인 지금도 저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은근슬쩍 거짓말을 하곤 하는데 물론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하지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거짓말을 보통은 잘 수습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거나 나중엔 아예 그에 관해 이야기를 회피하게 되죠. 하지만 소녀는 자신의 거짓말을 현실로 만들고야 맙니다. 밴드를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도 찍고 공연까지 하니까요. 이곳은 싱 스트리트 밴드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제 나름대로 영화 속 장면들과 어울릴 법한 노래들을 골라서 배경음악으로 쓰고 있지만 아무래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이길 수는 없겠죠. 아무튼 별게 없는 풍경이지만 영화 속 장면들이 생각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남주와 여주는 10대의 나이임에도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해 매우 작은 배를 타고 영국으로 떠납니다. 사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마지막 장면이지만 저는 볼 때마다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성공할 가망이 거의 없는 이 두 사람의 항해에 저는 무조건 박수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40이 훌쩍 넘은 지금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그 누구의 욕망도 아닌 제 욕망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중이에요. 누군가는 영화 속 두 주인공의 출발에 혀를 차면서 고개를 돌리듯 저의 새로운 출발을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여전히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로 결심한 지금 조금은 후련해지는 측면도 있어요. 조금씩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가는 이 과정이 저는 무척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객관적으로 높은 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첫 영상을 올리고 약 7개월 동안 구독자는 10명이 채 되지 않았고요. 그때까지 올린 약 10개의 동영상의 조회수의 합은 100회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조회수 하나하나가 제게는 기적같이 느껴져요.
부디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앞으로 오랫동안 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I'm on the way down.